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당장명연구원 원장입니다. 자주 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름 하나를 제가 직접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잘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명학에서 이제 가장 대종을 이루는 것이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입니다만은, 정통 한자 수리 성명학에서는 맨 처음에 음양을 배열을 하고, 두 번째 한글 발음이 적절하게 상생의 기운으로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 80일 수리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길수를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이렇게 해서 좋은 길수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한자가 이제 그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거기서 보완을 합니다만은, 그 자원오행 적용을 잘 해야 된다는 것. 자원오행 적용은 당사자의 사주팔자를 심도 있게 잘 분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원오행 적용을 잘 할 수 있다는 것. 이 분야가 가장 이름에서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장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원오행 적용에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착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는 역학 공부,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 공부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원오행 적용을 정확히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시중에 그 유행하고 있는 장명 어플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자원오행 적용은 절대 맞출 수 없습니다. 어쩌다 맞추는 경우는 토 뒷걸음질에다가 쥐잡는 식으로 어쩌다 맞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절대 자원오행 적용은 장명 어플에서는 맞출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원오행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성씨를 포함해서 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자가 모두 세로로 갈라진다거나 또 가로로 갈라지는 그런 경우에는 풍명, 폐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풍명이고 깨진다고 해서 폐명이라고 하는데, 풍명, 폐명이 되지 않도록 이름을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용 한자라는 게 있습니다, 성명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 중에서도 이름을 쓰지 않아야 될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뜻이 나쁜 한자는 쓰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임명용 한자가 1991년 4월 1일부터 법 제정이 돼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대부분이 선정한 임명용 한자는 8142자입니다. 그 한자 중에서 각자의 사주에 맞는 한자를 골라서 여러 가지 원칙을 적용해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 한자는 꼭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이름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고 규칙에 잘 맞아도 나이에 걸맞게 세련된 이름이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릴 적엔 예쁜 이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유치하고 또 너무 어린 그 이름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는 너무 어색해서 개명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름을 지을 때 나이가 들더라도 세련된 이름으로 계속 존속이 되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름풀이를 해볼 이름이 전하진입니다. 전하진. 전자요. 이걸 좀 이렇게 다시 전하진. 전하진인데 생년월일이요. 항시 이름을 풀이할 때, 또 이름을 지을 때 생년월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사주 팔자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양력으로 1984년 12월 27일이었어요. 27일 11시 50분 오전 50. 자, 음력은 84년 똑같고요.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아까 얘기했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 오시. 자, 사주 구성을 합니다. 먼저 갑자, 쥐띠예요. 쥐띠. 병자, 월이에요. 동짓달이에요. 을미, 양일이에요. 양. 그 다음에 임오, 말시, 오시. 이렇게 있죠. 그러면
먼저 이렇게 써놓고요. 제일 중요한 육친을 항시 바로바로 이제 전문가들은 나옵니다만 육친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친을 제가 한번 직접 써봅니다. 항시 사주를 볼 때 일간, 나 자신의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주 일간을 기준해서 사주를 볼 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친을 먼저 따져본 수생목으로 해서 음양이 틀리고 나를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해요. 인성. 그 다음에 목생화, 내가 생하는데 음양이 같기 때문에 식신이라고 합니다. 식신. 목국토, 내가 극하면서 음양이 같기 때문에 편재라고 해요. 편재. 편재는 정제가 있고 편재가 있죠. 재물은요. 편재는 쉽게 해서 큰 돈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물로 따지자면은. 목생화, 내가 목생화 생하는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식상이라고 해요. 식상. 식상이 상관이라고 하죠. 상관. 상관. 식상이라는 정확한 용어로 상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생목. 음양이 갖고 내가 상을 받으니까 편인이라고 해요. 편인. 똑같이 편인, 이것도요. 편인. 그 다음에 같은 목인데 음양이 틀린다. 이거 급지라고 합니다. 급지. 내 재물을 탐해간다. 내 재물을 가져간다. 급지. 왜 사주를 뽑았냐면 아까 얘기했죠. 자원오행 적용을 어떤 걸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사주를 뽑는 것입니다. 동짓달에 이제 추운 겨울입니다. 사풍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을목나무가 옆에 태양이 딱 있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추우면 이제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태양이 딱 있고 목생화로 해서 여기서 가까운데 또 목이 있어서 날 덮고 병화를 덮고 병화가 바로 옆에 있어서 반갑다. 그 다음에 이 오시는 따뜻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여기도 있다. 근데 이 사주가 수생목, 여기도 수생목, 또 목이 멀리 있지만 신강사주, 신강사주다. 신강사주다. 신강사주. 신약사주, 신강사주. 억부용신으로 따집니다.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신강사주는 재운과 간운이 필요하다. 재운은 뭐냐? 토예요, 토. 그 다음에 여기서 간운은 금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토금용신인데 토금이 자원오행이라는 거 아시죠? 자원오행. 토금이 자원오행이다. 이름을 질 때 자원오행이 토금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만이 이름을 질 때 다른 거 다 맞춰 소용없어요. 이걸 틀리면요. 이 사주에서 토, 금을 꼭 자원오행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히 기왕 썼으니까 간략한 성격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면요. 동짓달 을목나무가 상당히 춥죠. 병화가 있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사주 용신과 해신을 따져 토, 금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주는 어질고 인자하다고 그래요. 어질고 인자하다. 그 다음에 실속파예요. 실속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해요. 이 사주가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파악한다. 또 이상과 현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또 세심한 성품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연구심이 출중하고 상상이 좋다. 이 사주는 전하진, 그런데 본명 여자예요. 여자 사주요. 아까 말씀 안 드렸네. 여자 사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우는 굳이 여기서 쓰진 않았는데요. 동짓달 을목나무가 내가 약하지 않는 신강사주이며 이 사주에서는 재운과 관운이 올 때, 즉 토금 오행이 올 때 길하게 작용을 한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성씨는 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성씨는 토예요. 토로 딱 정해져 있는데 성씨를 제외하고 이름 두 자는 꼭 토와 금을 자원오행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전하진이 그렇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지우고 있습니다. 이름풀이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풀이. 전하진의 이름풀이. 전지는 획수가 6액이 6액. 그 다음에 9액이요. 하는 물 이름, 강 이름,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참진자를 썼죠. 10액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항시 하자는 삼수배는 이제 물숫자가 배려되는데 획수를 볼 때는 물숫자 기준으로 보고 플러스 1획을 해서 9액으로 본다.
요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항시 원액수로 이름은 따진다더라. 원액수로 따진다더라요.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액수로 따진다. 자, 그렇다고 치면 6, 9, 10획이에요. 이제 획수를 따져야죠. 전시, 그 다음에 강이름하, 물 강이름이라죠. 참신자라고 보고. 그러면 이제 이 사주에서 한글 발음이 전하진이죠. 하진. 자, 지읒은 금이에요. 금. 자, 받침함도 넣어볼게요. 받침 화예요. 니은은 화예요. 이것도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지읒은 토예요. 지읒은 금이에요. 한글 발음의 상생을 보는 것은 우리나라 영조대왕 26년 차에 신경준 학자님께서 훈민정 운의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 기준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 그걸 기준해서 한글 발음을 따진다. 그래서 지읒은 금으로 보고 지읒은 토로 보고 지읒은 금이다. 마지막 니은은 그냥 표시는 안 해요. 그래서 먼저 초성만 먼저 따져보는 초성. 그러면 초성 금, 토, 금, 토생금, 토생금 상생이요. 뭐 종성부터 굳이 따지면 화, 토, 금인데 이것도 화생, 토, 토생금 게 상생이 두 개다. 그래서 한글 발음은 아주 좋다. 한글 발음. 아까 제가 한글 발음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한글 발음 아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응이 뭐냐? 저는 이제 성씨는 정해졌어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물숫자가 들어가는 삼수변이라 수기운이에요. 그래서 참진자는 목이에요. 목.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토금이 좋다고 그랬는데 토금이 자원오행이라고 했는데 틀리죠. 자원오행이 수목이니까 자원오행이 아주 불리하다. 적당히 긴 이름이다. 이런 이름.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자원오행까지 따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81수리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정격. 그것을 적셨습니다. 그 다음, 자,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따지는데 획수, 이 조합에서 따지는 거예요. 원격은 두 개 합쳐서 19. 그 다음에 19수. 형격은 성씨와 첫자 15. 그죠? 이격은 이름, 성씨와 이름 끝자 16. 그 다음에 정은 전부 합쳐서 25.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바로바로 봐야 된다. 자, 그럼 원, 형, 이, 정. 이렇게 돼 있죠. 초년기, 청년기, 중년기, 말년기 80일 수비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드는데 이 숫자가 전부 길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불행하게도 고난격이에요. 고난 19는요. 고난격이고 단명격이 돼요. 단명격. 그러니까 대단히 불리하게 됐죠. 19수는요. 그 다음에 15수는 통솔격이다. 통솔한다 할 때 통솔격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16수는 덕망격이에요. 덕이 많다. 덕망격. 그 다음에 25수는 뭐냐? 안강격이 안강격. 안강격. 이게 안강격. 편안을 안자로 쓰고, 건강하다 강자로 쓰고, 격자. 이렇게 안강격이다. 이래요. 안강격. 그래서, 81 수리 중에서 수리사격이라고 합니다. 수리사격 중에서는 원격이 대단히 불리하고 나머지는 좋다. 근데 하나만 나빠도 나쁜 것이니, 수리사격도 매우 불리하다. 이렇게. 불리하다. 그 다음에, 한자가, 전하지는 전시는 가로로 갈라지고 세로로 갈라지고 가로로 갈라지고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풍명, 폐명 풍명, 폐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풍명, 폐명하고는 관계가 없이 잘 돼 있다. 잘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풍명, 폐명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불용한자, 불용한자. 아까 성명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한자들을 불용한자라고 했어요. 불용한자. 불용한자가 뭐냐? 불용한자요. 여기서 참진자가 불용한자야. 참진자. 굉장히 뜻이 좋잖아요. 근데 참진자를 쓰시는 많은 분들의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참진자는 온유하고 성격이요. 아주 온순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보면. 그런데 이 진자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재난을 많이 당하고 불행한 일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운하다. 또 이게 고독한 한자예요. 고독한 한자다. 그리고 관제, 구설수, 그 다음에 손재, 돈 손해보는 거, 재물 손해보 손재. 그 다음에 특히 문제가 뭐냐면 이성 문제 등으로 풍파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특히 여자들이 많이 쓰는 진짜 여자에게는 남편 덕이 없게 됩니다. 남편 덕. 대단히 그 흉한 한자로 이렇게 성명에서 나와 있어요. 전하진의 이름은 좋은 거라고는
이게 한글 발음 상생, 풍명, 배명은 아니고 그 정도 좋고 나머지는 자원형도 나쁘고 수리사격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세련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나? 전하진 세련된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건 뭐 그렇게 문제인데 다른 것이 다 틀린 상태에서 세련된 이름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전하진의 이름, 아까 84년생이니까 올해 계명년이죠. 계명년에 40세요. 40세요. 40세 주부예요. 주부요. 이분은 꼭 계명을 해야 된다. 계명을 해야 된다. 계명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뭐 계명 안 해도 뭐 잘 사는 사람이 있다고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이름이란 전체 운세의 약 30%에 해당하니 계명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하진의 이름을 오늘 살펴봤습니다.